너무 간명하게 저희가 얘기를 했나요? 박 전 대통령이 10,000원을 쓸 때 문재인 대통령 1,000원을 썼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하고도 보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한 달간의 물품 구입 비용을 천천히 따져봤더니 박근혜 정부에 비해 10분의 1만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10분의 1 차이 이제 뭐 전 정권과 현 정권이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10분의 1 차이면 둘 중 한 명이 좀 비정상적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 어떻게 봐야 돼요? 최근에 이제 청와대 들어갔던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잘못 들었다. 너무 월급이 깎였어. 왜냐하면 전 정부에 비해서 원래 전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이제 현금 이제 월급 보전 형태로 사실 그동안 줘왔거든요. 그게 뭐 그냥 관례처럼 예전 정부에서 항상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 특수활동비를 다 지금 깎겠다고 지금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마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월급 자체가 다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끊긴다면 월급은 주는데 거기 예전에 이제 보존해주던 얼마의 현금 이게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약간 수당 개념의 그렇죠. 특수활동비가 없어지니까. 수당 개념이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월급 측면에서는 예전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보다 상당히 줄었게 이제 받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아마 좀 팍팍해졌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제 나머지 예를 들어서 원래 청와대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뭐 침대도 바꾸고 또 도배도 새로 하고 뭐 집도 새로 이제 리모델링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드는데 박 전 대통령 초기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10분의 1 수준 정도라고 그래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이제 집 같은 경우도 그냥 도배만 하고 전혀 뭐 손을 안 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것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초기 비용 자체가 상당히 적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샀나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봤더니 뭐 컴퓨터, TV, 녹음기 뭐 이런 사무용품들을 많이 샀더라고요. 네. 허 교수님께서 직접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가요, 초반에? 아니, 박 대통령 이제 원래 이렇게 전 대통령이 계시다가 나가고 새 대통령이 오면은 식기들을 좀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건 그렇죠. 맞죠. 예.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이제 식기라든지 이런 건 그냥 쓰기도 하고 또 새로운 영부인의 취향에 맞춰서 약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은 뭐 본인이 대통령이면서 또 동시에 여성이었고 영부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공기 정화기라든지 컴퓨터 주로 사무용 가구를 중심으로 샀는데 이 사무용 가구도 뭐 가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고가의 이제 사무용 가구들을 많이 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지출된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한 달 동안은 이런 뭐 사무용 그 기기들이나 가구를 거의 사지 않고 기존에 아마 쓰던 걸 반복해서 쓰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살림을 하는 영부인이 이제 뭐 냉장고를 새로 넣는다든지 뭐 진공청소기선 가스레인지 한다든지 이런 살림 도구 일부를 산 거니까 비용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것 같고 결국 그것은 이제 전 정권에서 현 정권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에 썼던 비품들을 어떻게 재활용해서 쓰느냐 아니면 다 처분하고 새로 고가를 들이느냐 이런 데에서 큰 차이가 난 것이 아닌가. 실제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그 유인간에 하면서 원탁 대비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10년 전에 자기 수석 때 쓰던 걸 찾아서 창고에서 다시 쓴 거. 만약에 이런 걸 또 새로 샀다면은 그래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재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10분의 1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나 이렇게. 재활용 얘기도 차분히 할 텐데 아까 이제 구입 현황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제목은 뭐 10배 정도라고 차이 났습니다만 저 보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취임 한 달 후에 물품 비용이 구입 비용이 저렇게 좀 많이 차이 나고 목록들도 많이 차이 나는데 1억 6천만 원인데 저 1,400만 원이니까 11배 차이면 꽤 차이가 큽니다. 특히 저 이수희 변호사. 예. 문 대통령은 이제 청소기, 가스레인지, 주전자, 이 살림과 관련 것들만 딱 필요한 것만 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제 영부인이 계시다 보니까 좀 이런 그 뭐 가스레인지, 진공 청소기 이런 물품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 좀 궁금한 게 그 보통 그 행정부처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이 집기들 같은 게 교체 연한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 안에는 교체를 못 하거든요. 뭐 심지어 아이들 저 화장실 문도 그게 또 정해져 있어요. 몇 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뭐 공사비가 예산으로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청와대는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특혜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이번에는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조금 더 돈을 써서라도 좀 많이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좀 가동연한이래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집기가 뭐 책상 같은 거, 물론 뭐 대통령이니까 개인 취향을 고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집기들을 다른 일반 행정부처하고 좀,
차이가 그러니까 뭐랄까 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드네요. 뭐, 그 정말 옳은 말씀이고요. 멀쩡한데 뭐 연한됐다고 바꾸를 빼고 또 연한도 안 됐는데 특수한 기관이라고 해서 취향 따라서 빨리 바꾸고 하는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아껴 쓰셔야 되고, 세금이죠. 예, 검소하게 쓰셔야 되고요. 실제 이제 행정기관에서 쓰던 이 승용차 같은 걸 내구 연한 5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중고로 이렇게 공매 처분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런 걸 뭐 먼저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씁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잘 돼 있고 실제 멀쩡한데 가격은 싸기 때문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뭐 전반에 청와대뿐만 아니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에 있어서 그런 낭비 요인을 좀 알뜰하게 줄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취임한 달에 물품 비용을 이제 쭉 보니까 당연히 비교가 전 정권이 박근혜 정부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이제 호화 물품 논란으로 집중 질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청와대 물품 구입 목록이 대외비입니까? 대통령께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나 음식 재료나 운동기구 등에 대해서 그것은 대통령의 경호나 또 안위와 관계되고 또 대통령의 안위는 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밖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1억 2천만 원 어치 구입했더라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이현정 의원님 네. 대외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 말은 맞는 말인가요? 글쎄 뭐 김기춘 실장이 별로 아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뭐 하시는지도 모르고 무슨 물건을 샀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비서실장 역할을 하시면서 청와대 저는 움직임 자체를 비서실장이 원래 다 저거 사인하고 저거 서명하고 다 해야 됩니다. 아하, 그런데 그래요? 예. 불구하고 전혀 몰랐다는 것은 좀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청와대 관저에 쓰는 일은 전부 다 보면 그냥 박 대통령과 그다음에 3인방들이 주로 했고 최순실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김기춘 전 실장이 알 턱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제일 아마 특이한 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사진도 나왔습니다만은 시계 형태로 된 보이스 레코더예요. 이게 보면 도청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시계 형태로 돼서 자연스럽게 어디 가서 뭐 도청할 때 저거는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이 최민희 들고 이야기를 있다 하는 거 저건데 아마 저게 지금 용처가 지금 분명치 않게 아직 안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보통 보이스 레코더는 그냥 녹음기 형태로 된 거 그냥 회의할 때 녹음하는 거 합니다. 근데 저거는 뭐냐면 시계 형태로 차서 가서 보통 이제 은밀하게 도청을 하거나 할 때 저걸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왜 청와대 관저에서 저게 필요했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 미스터리입니다. 저걸 이용해서 뭘 녹음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그래도 하나에 몇 개인데 저걸 또 3개나 당시에 구입했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아직까지 좀 그 뭐 용품적 이해 안 되는 게 있고 특히 이제 그 지금 현재 들어가 보니까 그 대통령 관저 안에 거의 이제 피트니스 센터처럼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전주 행정관이 그 아무래도 그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예전에는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다 변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놓고 보니까 결국 대통령 1인을 위한 그 헬스 기구들을 따로 관저에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가 헬스 장비야 뭐 이유야 그 청와대 직원들의 복지, 뭐 건강을 위해서 했다고 쳐더라도 이 부분이 더 흥미로웠었던 게 조 변호사님. 이게 쓰레기통이 휴지통으로 분류되는 이제 화장지함 이런 게 200만 원짜리 무려 뭐 90만 원짜리도 있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은 월세 90만 원짜리 집에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90만 원짜리 휴지통을 쓰고 뭐 이랬네요. 어쨌든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건 당연히 사야죠. 대통령께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런 그 소비의 범위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90만 원짜리 휴지통을 샀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가 관련된 비용을 집행을 할 때 이 부분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 혈세라는 거, 쌈짓돈이 아니라 그냥 막 써도 되는 눈먼 돈이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화장지, 뭐 휴지통 그 명목으로 90만 원 썼다는 거 국민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사실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이 샀던 물품들도 문제가 됐던 경우들이 참 많았는데 이런 점을 반추해 볼 때 대통령이 구입하는 물품들을 좀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 김기춘 전 실장이 그 우려했던 국가 안보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게 이 물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거는 공개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게 부담된다고 하면은 이제 국회에서 이런 건 좀 그 물품 목록 이런 것들이 좀 그 매뉴얼화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액수의 금액에 대해서도 아무리 청와대라고 하더라도 좀 상한선 같은 거를 정해놓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특히나 그 윤전추 전 행정관의 경우에는 헬스 트레이너가 왜 3급 행정관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해서 그때 비판이 많았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 대통령 건강 챙기는데 그 정도도 못 봐주냐고 했는데 그게 보면 비판이 많았던 일은 결국은 말썽이 났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이제는 좀 행정관 임명이라든가 그 어공들 하는 그 행정관 임명이라든가 뭐 이런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이제 좀 매뉴얼화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청와대에 이제 있는 책상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백악관 같은 경우 보면 그 책상이나 이런 게 수백 년 지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그 책상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영국 여왕이 선물해 준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하나의 역사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떤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역사가 쭉 쌓여 있거든. 그게 좋은 역사가 나쁜 역사가 간에 그 책상에서 역대 대통령이 어떤 서명을 했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렸고 이런 것들이 다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현직 대통령이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책상을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 한다라면 사실은 역사의 어떤 숨결이 숨어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물론 소모품은 바꿔줘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이 쓰는 책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좀 이것들은 좀 남겨놓으면 사실 다음 대통령이 오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좀 생각하게 되고 또 여러 역사가 되고 나중에 또 박물관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바꾸는 또 습성도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취임한 달 청와대가 쓴 돈을 분석해 보니까 괜히 이제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지금 많이 유탄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허 교수님. 그런데 뭐 저희가 절대 비교가 힘들다는 게 원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인수위 있고 없고 청와대 씀씀이 살림살이도 좀 많이 다른 겁니까? 아니 뭐 이거는 인수위 때문에 꼭 생기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대통령이나 뭐 영부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 헬스기구 9천만 원 사면서 이게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 했는데 청와대에 근무해 본 사람들은 이게 직원용이 아니라는 금방 알죠. 왜냐하면 청와대 직원들은 아침 일찍 새벽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니까 운동할 시간이 사실 잘 없어요.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는가 하면은 그 연무관이라고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운동하는. 거기에 가면 지하에 가면 수영장도 있고 위에 헬스 할 수도 있고 모든 운동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청와대 직원들이라면은 비서실 직원도 그 경호실 운동하는 곳에 가서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이 차이는 결국은 뭐 인수위 차이가 아니라 그 개인의 성향 차이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는 사람들의 보좌진의 성향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은 과거에 뭐 청와대에 오래 근무해봤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특수활동비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대폭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했었는데 10년 전 사용하던 원탁까지 찾아서 들고 왔었습니다. 그 화면 같이 한번 보시죠. 저는 이런 원탁 갑자기 들면 아래 위 뭐 이런 부분도 없고 또 실제로 자료를 보아가면서 우리가 회의하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이걸 선호하는데 사실 이 탁자는 제가 민정수석 때 그런 취지로 사용했던 탁자인데 그동안 청와대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되어 있던 것을 다시 찾아내서 갖다 드렸습니다. 예, 뭐 실제로 경호실 활동비 중 한 20억 원 정도를 소외계층을 위해 쓰겠다, 뭐 이런 발표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가 써서 우리가 아껴서 쓴 돈의 크기가 얼마였든 이거를 국민한테 다시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리고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부분을 아낄 수 있으면 어차피 국민의 돈이니까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20억 가량 자체가 뭐 국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돈의 크기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볼 수 있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어떤 청와대 씀씀이도 좀 줄였다 이런 게 지금 수치로도 좀 확인이 되는데 또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의 휴가지였던 일반 출입이 금지됐었던 저도를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얘기였는데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반환은 지역어민들의 생업권, 경남도민들의 생활 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추억 저도를 국민의 추억 저도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저 보니까 한 5개월 전에 문 대통령이 이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이거를 어제 채널A 단독 보도했으면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좀 박근혜 지우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측면도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일단 권위주의 시대의 어떤 그런 대통령 휴양지 이런 것도 좀 없애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휴양지가 원래 청남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청남대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민들한테 개방이 되면서 이제 지금 없어졌고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사실은 저도인데 저도 같은 경우는 저기는 주로 이제 그 평상시에는 이제 군 그 가족들 위해서 이제 개방이 되고 대통령 휴가 때 이제 개방되는 곳인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거제도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쪽 상황들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결국 이 군 휴양지 때문에 많은 그 거제도 있는 분들이 좀 생업에 지장을 빚고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개방을 하시겠다는 건데 저는 한편으로 봐서는 물론 저렇게 이제 권위주의 시대의 어떤 유물이나 이런 것들 없애는 건 좋지만 이제 대통령의 휴가라는 부분도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 청와대를 안 떠나고 이런 걸 좋게 보잖아요. 근데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또 휴식이 있어야 되고 또 휴식을 해야지만이 새로운 또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대통령을 위한 공간 자체도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캠프 데이비드 같은 게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워낙 자기가 소유한 그 저택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들은 외국 정상들은 보면 거의 뭐 몇 주씩 휴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간다고 사실은 뭐 업무를 안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머리를 식히고 떠나서 결정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준다는 건데 그러면서 본다면 대통령의 휴가를 마냥 일을 안 한다, 논다 이런 차원에서만 좀 접근하지 말고 이제 대통령도 좀 쉬어야 된다. 또 쉬면서 좀 새로운 대통령도 좀 적극적으로 휴가 가시고 또 휴가 가는 그런 저런 장소도 좀 예를 들어 좀 마련해 두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좀 생각도 듭니다. 일단 저도 없애고 다른 데 가시겠죠. 그 말씀도 정말 옳은 말씀인데 이렇게 저도를 개방하는 것은 이제 이게 원래 이게 저도가 거제도에 속해 있는 섬입니다. 거제도 어민들이 굉장히 불편했죠. 왜냐하면 이게 멸치 때나 고등어 때들이 지나가면은 저도를 피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쪽에 가까이 가면 군사 통제가 되면은 어민들이 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어떤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어민들의 민원을 풀어주는 그런 차원이고요. 전혀 뭐 박정권이나 뭐 박정희를 지우는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 대통령이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멀고 불편해서 가기도 힘든 곳인데요. 전 정권 지우기 이런 포석은 아니다. 전혀 아닌 것이고요. 워낙 근위가 많았고요. 거제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제도의 원래대로 돌려주는 그런 사실이라 보면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가실 만한 데는 이걸 없애도 좀 있는 게 군 휴양 시설들 중에 지금 그 군의 보호를 잘 받고 있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의 대통령들도 저도를 안 가고 군 휴양 시설들로 가서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안보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대통령이 가실 만한 곳은 있습니다. 예, 이런 잠시만요. 안보상 걱정을 해도 되니까 뭐 좀 알려주세요. 문 대통령이 그럼 어디 저도 말고 딴 데 또 휴가지 마련해 주고.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휴양 시설이 있어서 대통령이 충분히 거기 가서 쉴 수가 있고 또 오히려 그쪽에 가시면 경호 문제가 훨씬 편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정숙 여사도 이제 내조 정치를 좀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는 기자들에게 화채를 대접했는데 오늘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랑 식사 자리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대 정권에서 이래 왔죠. 대선 후에 그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고생했던 그 의원들을 불러서 뭐 원 내외 다 상관없이 불러서 이렇게 크게 만찬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글쎄, 저 좀 삐딱하게 또 본다면 왜 여성 의원은 그 대통령 영부인이 챙겨야 되죠? 이건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 의원 선거운동한 거는 부인이 챙기고 남성 의원 그 고생한 거는 대통령이 챙기나요? 글쎄, 이게 남녀를 그 구분할 이유가 있나 싶은데 외려 여성 의원들을 초청을 해서 하는 오찬이라면 선거운동 등안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성 이슈에 대한 여성 의원들의 그 건의사항들을 듣고 제2부속실의 영부인께서 이제 여성 이슈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오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영부인께서 탁현민 행정관의 인사를 관여하면 안 되지만 그 얘기도 이 오찬장에서 좀 오고 갔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 변호사님 또 삐딱하게 보셨고요. 어쨌든 오늘 특별히 여성 의원들을 초청한 것 바로 잠시 지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분의 발언을 의식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어제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탁현민 그 행정관의 발언 내용이 도를 지나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보니까 상당히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탁현민 행정관의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앞서는 이제 청와대 돈 씀씀이 줄였다는 건데 이제 김정숙 여사도 저 정치 살림도 저 잘해야 되니까 조 변호사님 탁현민 행정관 논란을 의식했다 안 했다 뭐 김정숙 여사의 오늘 발언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케어하기 위한 그 포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대통령께서 직접 불러서 이런 부분을 언급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민주당 내 여성 의원들이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을 표출한 것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은 여성인 영부인이 이렇게 다독일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뭐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히말라야까지 동행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의 인식이 그 이후로 달라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대통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들 이렇게 잠식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설명하는 자리도 조금 부과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어제 허 교수님 제가 방송 이후에 백혜련 의원 측에 좀 이제 취재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쪽까지 좀 연결을 했더니 아유 기자님 항의 전화가 빗발쳐서 큰일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를 볼 수 있을까요? 예, 백혜련 의원이 그 기자회견 인터뷰 저 내용 나오는 거 보면서 항의를 많이 받겠구나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왠가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정치적 공격이 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지금 문 대통령을 좀 보호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작은 공격도 큰 공격 가리지 않고 공격이 들어오면 방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백혜련 의원은 민주당 의원인데 같은 편인데 좀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공격에 같이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 때문에 그렇게 항의 전화를 많이 했을 텐데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보수 진보 네 편 내 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관이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에 좀 반하는 특별한 그 여성관이나 여성에 대한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청와대의 새로운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혜련 의원을 그렇게 많이 여당 의원의 소신인 거죠. 예, 뭐 항의할 것은 아니다. 이게 네 편 내 편을 모두 떠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게 토론이 되고 또 그게 응당한 새로운 또 어떤 대처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항의하고 비판하는 모습은 결코 모두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뭐 탁현민 이 행정관이 진행하는 행사도 많이 가보고 뭐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만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훌륭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측근에서 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훌륭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은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부에서 한번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큰 변화가 있는 청와대 돈 씀씀이와 여성 의원들을 만난 김정숙 여사의 내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